우정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8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혁신도시 시즌2 논의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경찰의 날을 맞아 1999년 개청 이후 2배 이상 몸집이 커진 울산경찰청의 22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와 정제마진이 오르며 정유사들의 실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하늘을 나는 택시 등 도심항공교통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모닝와이드입니다. 울산 지역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 밤부터 새벽 사이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은 8.4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오전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 이후엔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아침 기온은 10도,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울산 이전으로 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8년이 넘어가는 가운데 혁신도시 시즌2 논의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혁신도시가 균형발전 거점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기관 유치에 있어 지역 특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무려 1조 1천억 원이 투입돼 조성된 우정 혁신도시.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고용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KDI 연구 결과 혁신도시 조성 이후 중구의 고용 효과는 울산의 다른 구군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 혁신도시들이 대부분 지식기반 산업과 전체 산업의 고용 효과에서 플러스를 기록한 반면 울산은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정주 여건 만족도도 전국 평균보다 낮고 지역 특성과 연계성이 낮은 기관들이 유치되는 등 균형 발전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혁신도시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당기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울산 주력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유치 후보 기관 10곳도 발표됐습니다. 도시 특성과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등 3가지 선정 기준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 10개를 뽑아놓고 그러면 이 타당성이 있는 거를 또 한번 다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 도시 특성, 이제 친환경 도시라든가 그런 것들과 연계성을 저희들이 봤고 1차 이전 당시 LH의 개발 주도로 여러 한계가 드러났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중앙정부 및 LH공사의 주도로 진행됨에 따라 개발 이익 환수 문제, 지역 특성이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한계가 드러났으므로 2차 혁신도시에는 울산도시공사가 개발을 주도하여 울산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 나온 제안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울산시와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울산경찰은 어느덧 울산 시민의 든든한 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1999년 개청 이후 22년 동안 몸집이 2배 이상 커져왔는데요. 울산경찰의 지나온 발자취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배윤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월 개청 21년 만에 새 이름을 갖게 된 울산광역시 경찰청 역사는 광역시 승격에 뒤이은 1999년 7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개청 당시 중부와 남부, 동부 등 3개 경찰서와 48개 파출소, 1,480여 명의 인력이 광역시 초기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도시가 확장하며 2001년 지금의 울주경찰서인 울산 서부경찰서가, 지난해 10월에는 북부경찰서가 문을 열며 현재의 5개 경찰서 체제를 갖췄습니다. 현재 울산의 경찰 인력은 3,054명으로 개청 당시인 22년 전보다 몸집이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지난해엔 아동학대 부실 수사 등의 논란을 겪으며 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대를 신설하는 등 수사력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7월 출범한 울산자치경찰제의 정착이 최대 과제로 꼽힙니다.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돈독한 협업관계로 사회적 약자고 교통안전 등등의 경찰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요소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됐고 아직까지 시민 체감도는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맞춤형 치안 정책의 발굴과 실행을 위해서는 역할 분담과 실질적인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까지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랜 세월 울산 시민의 안전을 지켜온 울산경찰. 자치경찰제 정착과 함께 새로운 치안 수요까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 최근 국제유가와 정제마진이 오르며 지역 정유사들의 실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적자에 허덕이던 정유업계에 모처럼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울산 시내 주유소 휘발유 값이 리터당 1,7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1,300원대에 머물던 기름값이 슬금슬금 오르더니 1년 만에 400원 이상 뛰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7년 만에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면서 그 인상분이 소비자 가격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4, 5일에 한 번씩 넣는데 넣을 때마다 기름값이 5,000원씩 더 플러스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넣을 수도 없고 10-20% 정도 줄었습니다. 가격이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요. 주유소나 고객분이나 부담스럽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유가 인상은 미리 사둔 원유의 재고 평가 가치를 높여 정유업계로선 앉아서 추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유사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정제 마진이 최근 급속히 개선되는 점도 큰 호재입니다. 연초 1달러 선에 머물던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10월 둘째 주 7.4달러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코로나 사태 완화에 따른 글로벌 석유 제품 수요 회복과 국제 석유 제품 가격 상승으로 정제 마진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올해 4분기 경영 실적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은 석유 제품 가격에서 운영 비용 등 원가를 뺀 수치로 배럴당 4, 5달러가 손익분기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고 항공유 등의 소비까지 살아나면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 개선은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런 운송기구가 4년 뒤면 실제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 항공교통 UAM 시장에 현대차 등 대기업들도 선점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비행체가 수직으로 떠올라 도심 상공위를 가로지릅니다. 한화시스템이 2025년 시범 운행을 목표로 미국 오버에어사와 개발 중인 기체의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UAM은 에어택시라고도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아니고 항공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버티포트와 같은 이착륙 시설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현대자동차도 UAM 기체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정류장 역할을 하는 버티포트와 연계 교통망을 연결해 완전 자동화된 이동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That will help vitalize the cities. Urban air mobility, purpose-built vehicles, and a hub that connects the air to the ground and the people. 일본에서도 신생 기업들이 수직 이착륙 기체 시험 비행에 나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300여 개 업체들이 기체 개발에 나섰습니다. インターネットの方がFacebook ができたりだとかスマホができたりとかして全然世界が変わっていくなと思う中でモビリティでも何かできたらなと思った時に 우리 정부도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K-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37개 기업 등으로 팀 코리아도 꾸렸습니다. 상상이 현실되는 시간을 미리 찾아가는 UBC 보도 특집 상상이 현실로 가까워진 미래. 일부 하늘을 나는 자동차 UAM은 토요일인 23일 오전 8시부터 방송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경남 함양에 본사를 둔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 자동차 인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의 완성차 생산 라인을 기반으로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KNN 정기형 기자입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 자동차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본실사를 거쳐서 진짜 주인이 될지 최종 결정됩니다.
전기 버스가 주력인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의 완성차 생산 라인을 손에 넣게 됩니다. 쌍용차의 강점을 살려서 SUV, 대형 전기차를 개발하는 등 전기차 분야 입지를 단단히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몸 한 뜻이 돼서 저희 경영진의 그런 뜻을 같이 하면 한 5년 이내에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런 예상을 갖고. 에디슨 모터스는 경남 함양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성장하면서 고용이 늘어나고 협력업체도 많아질 것이 기대됩니다. 생산 양을 점점 늘리는 게 사실 목표이기 때문에 수술까지 포함해서 직접 고용 인원이라든지 협력사들에 대한 납품 양에 대한 증가가 동반이 되지 않을까. 회사의 중심이 쌍용차가 있는 수도권으로 옮겨갈 것이란 걱정도 나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현재 함양과 군산, 쌍용차가 있는 평택에 각각 다른 차량과 라인을 배치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전은 자금 증빙이 더 필요하다는 법원의 요구로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2천억 원대 후반으로 알려진 인수자금과 투자를 이어나갈 자금력이 확보될지 아직은 지켜봐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쌍용차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에디슨 모터스의 싸움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울산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2명은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이며 1명은 지난 14일 프랑스에서 입국한 사람입니다. 거주지별로는 남구 1명, 동구 2명입니다. 시는 확진자 거주지를 방역하고 접촉자와 동선을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누리호 발사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위해 새로 구축된 발사대는 지하 3층 구조로 연면적 6,000제곱미터에 이르며 현대중공업이 앞서 구축했던 2단 발사체 나로호 발사대보다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특히 이번 발사대를 100% 우리 기술로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울주군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과 관련해 울주군이 시료 분석 결과 중금속 검출이 없었다고 발표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주군이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만 검사한 건 동문서답식 조사라고 지적하며 산업폐기물 매립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시료 채취는 추가적인 조사였을 뿐 폐기물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며 추가 조사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후속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또는 목격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울산에선 472명이 응답했고 이 가운데 후속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2.8%에 그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응답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올해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어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8월 30일 올해 임협 상견례 이후 12차례 교섭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지난 7월부터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긴급 군민 지원금이 95%가량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주군은 지원 대상 22만 3천여 명 중 97.61%가 지원금을 받아갔고 95.4%인 207억 8,800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석 달여 동안 207억여 원이 소비된 만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고 아직 받지 않은 군민은 29일까지 받아 31일까지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석상일 특훈 교수 연구팀이 방막 태양전지 구성층 사이에 집중된 결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간층의 생성 원리를 밝혀냈습니다.
또 이를 방막 태양전지의 일종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적용해 세계 최고인 25.8%의 효율의 전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와 달리 가볍고 유연하게 만들 수 있으며 용액 공정으로 값싸게 만들 수 있어 차세대 태양전지로 꼽힙니다. 울산시가 화학물질 유출 사고 현장의 화학물질 정보 측정과 대응 시스템 개발에 나섭니다. 사업 내용은 사고 현장 유해 화학물질 측정 장비와 감지기 개발, 피해 확산 예측 시스템 구축 등으로 최대 2년간 국비 5억 원이 투입됩니다. 연구 결과물은 전국 119 상황실과 소방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에서